모집단의 이해와 추론 통계 두 번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항 검정이 뭐냐? 어떤 실험 결과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검정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 불합격, 성공, 실패, 구매, 비구매, 흡연, 금연 이런 것처럼 결과가 이제 두 가지만 존재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험인 것이죠. 이항 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측값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다음번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런 형태로 이제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험을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값들. 이 결과값의 분포를 우리 이제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항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검사 합격률. 자, 표본 크기가 10인 것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pass.sav 파일을 이제 SPSS로 이제 불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명목 촉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분석 이제 비모스 검정에서 자, 이 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변수는 pass10bn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냐면요. 표본 크기는 10개고요. 자, 합격은 1, 불합격은 0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자, 10번 중에 합격이 7번인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검정 비율은 자, 0.5라고 숫자를 기재한 다음에 자, 이렇게 확인을 이제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제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합격 7개, 불합격 3개 해서 10이 나와 있고 자, 관측 비율은 0, 자, 70%, 30%입니다. 검정 비율은 50%인데 유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유의 확률이 어떤 거냐? 즉 연구원이 실험한 표본의 결과값과 같거나 더 예외적인 값. 그러니까 70% 내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예외적인 값을 얻을 확률. 그래서 실제 합격률이 50%일 때 합격률이 70% 이상이거나 양측이니까 30% 이하일 표본을 얻게 될 확률이 34.4%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직접 분포로 계산한 것과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 판단 기준, 즉 유의 수준이 5% 또는 이제 1%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4.4%는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개발한 신공정이 기존 합격률 50%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품질 검사 합격률 표본 크기 51대요.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표본 크기가 커졌습니다. 50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패스 50pn입니다. 그래서 분석, 비모스 검정. 자,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2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2항 검정을 합니다. 변수는 패스 50pn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표본 크기는 50이고요. 합격 1, 불합격 0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자, 50번 중 합격이 이제 35번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비율은 0.5로 해놓고 이제 결과값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표가 나옵니다. n이 50이고 합격 35, 불합격 15 이렇게 되어 있죠. 검정 비율은 0.50인데요. 보게 되면 이 정확 유효 확률 양측을 보게 되면 자, 0.7%가 나와 있죠. 0.007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원이 실험한 표본의 결과값과 같거나 또는 이제 더 예외적인 값을 얻을 확률. 그러니까는 실제 검정비율이 0.5일 때요. 그러니까 실제 합격률이 50%일 때 합격률이 70% 이상이거나 30% 이하일 표본을 얻을 확률이 0.7%다. 이건 이제 매우 예외적인 숫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유의 수준 5% 또는 1%에 비하면 0.7%는 이보다 작은 값입니다. 우리가 이거 표본키 50일 때 실제 계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값이 나왔죠. 그래서 연구원이 개발한 신공정이 기존 합격률 50%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정규 곡선 표시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레거시 대화 상자 히스토그램에서요. 먼저 패스 10 정규 곡선 표시를 체크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왼쪽과 같은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지고요. 그리고 패스 50을 자, 변수로 놓고 정규 곡선 표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정규 곡선처럼 좀 보여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사실 이제 표본 평균으로 그 구성된 표지 분포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중심 극한 정리를 알아보면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표본 평균으로 구성된 표지 분포 이거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산해 보겠지만 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건 이제 표준 오차라 그랬죠. 이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일량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를 통해서 정말로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량 분포라고 하는 건요. 일정 구간 내에서 어느 값이나 발생할 확률이 이제 동일한 분포를 일량 분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습에서 확인해 볼 변수 블러드 PU 이거는 100에서 150 사이의 혈압값 총 10,000개를 그냥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그래프 레거시 대상 히스토그램에서 블러드 PU를 변수로 놓고 정규 곡선 표시를 체크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요. 정규 분포가 아니죠. 예, 이건 그냥 자 100에서 150 사이에 값들이 쫙 이런 식으로 뭐 평균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등락이 있으면서 값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항 분포로부터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10,000개에서요. 자, 표본 크기가 30, 일단 30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 하나를 하고 표본 크기가 30인 표본 평균 이거를 500번 추출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 표본의 평균으로 구성된 표본 평균 분포 그래프를 이제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변수가 블러드 PN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열어 가지고요. 자, 블러드 PN을 변수로 놓고 정규 곡선 표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자, 정규 분포의 곡선을 그린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종 모양의 분포죠. 그래서 대부분의 값들이 중앙에 모인 대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요. 관측값이 일정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하에서는요. 자,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 편차 이내에 전체 관측값의 68.26%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 표준 편차 이내에 전체 관측값의 95.44%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3 표준 편차 이내에 전체 관측값의 99.74%의 관측값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평균이 100이 나왔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평균이고요. 1 표준 편차, 즉 10이죠. 오른쪽으로 10,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 90에서 110 사이의 IQ 이 안에서 학생들의 관측값 68.26%가 관측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표준 편차만큼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20이 갈 것이고 왼쪽으로 20이 가겠죠. 그래서 80에서 120 사이, IQ 80에서 120 사이에 학생들 IQ 관측값의 95.44%가 이제 관측될 수가 있고, 자, 3표준 편차 70에서 130 사이에 99.74%가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만약에 IQ가 120이 넘는다. 그러면 뭐 이 안이 95%고 오른쪽이 2.5% 정도, 왼쪽이 2.5%일 거니까 IQ가 120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IQ가 상위 2.5%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예외적인 값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규 분포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비교 가능한 통일된 하나의 분포로 변화시킨 것이 이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 점수로 만드는 건데요.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건 이제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요.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만약에 플러스 1이다. 평균보다 1 표준 편차만큼 더 이제 그 상위로 가 있는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을 기준으로 만약에 표준 점수가 플러스 1이다. 성적이 평균보다 1 표준 편차만큼 상위에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G 점수가 마이너스 1이다. 평균보다 1 표준 편차만큼 하위 점수로 랭킹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안의 값, 사실 이게 이제 1 표준 편차일 때 한 68%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34%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95% 안에 이걸 결정하는 이 비율이 1.96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G값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G분포를 보게 되면 G값이 1.96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값이 있을 확률이 95%고요. 양쪽이 2.5%씩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값이요. 마이너스 1.96 미만이거나 1.96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p-밸류 값, 그렇죠? 그래서 유효확률 값이 0.05 미만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자,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귀무가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 거고요. 자, 대립가설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이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수행한 통계 검정에서 만약에 G값이 2.0이 나왔다. 이거는 인계값인 1.96을 초과하니까 실제 p-밸류가 0.05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 즉 유의 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연구가설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모집단 평균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자,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을 경영하는 30대, 40대 경영자의 평균 혈압이 과연 동일 연령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이 뭐냐? 자, 30대, 40대 경영자의 평균 혈압은 같은 연령대 일반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새로운 주장, 즉 연구 가설은요, 대립 가설은 벤처 기업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무작위로 20명의 벤처 기업 경영자들을 이제 선정해 가지고요. 혈압을 측정한 겁니다. 자, 표본 크기가 20인 거죠. 그랬더니 평균 혈압이 135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30대, 40대 연령층의 혈압, 이걸 이제 모수를 보니까 혈압 평균이 125고요.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자, 모수의 평균 혈압은 125, 표준 편차 25입니다. 그런데 표본 크기인 20인 벤처기업 경영자 혈압은 135예요. 자, 이럴 때
과연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는 정규 분포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혈압이 135라는 수치가 자, 평균 혈압 125라는 가정하에서 도대체 얼마나 발생하기 어려운 거지? 이걸 우리는 이제 검증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엑셀을 활용을 해 가지고요. 자, 평균 125, 표준 편차 25인 정규 분포로부터 표본 크기 20인 표본 500개를 이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SAV로 파일로 만든 게 자, bloodpn.sav 파일의 bloodpn 변수예요. 자, bloodpn 변수는 평균 125, 표준 편차 25인 정규 분포로부터 표본 크기 20개인 표본 500개를 추출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약간 이제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것으로 나오죠. 자, 히스토그램 열어가지고 블러드 PN을 변수로 놓고 정규 곡선은 표시를 체크를 하면요. 평균이 124.9, 자, 표준 편차가 5.7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N수는 5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빈도표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표본의 평균이 135 이상 또는 115 이하의 혈압을 가질 가능성을 일단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이제 극단에 있는 이 확률이 일반적인 기준, 즉 우리 한 5%로 생각을 했었죠. 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평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벤처 기업 경영자들의 혈압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판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확률이 5%보다 크다면 벤처 기업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 사람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혈압 수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135라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 평균을요. 일단 표준 점수로 전환한 다음에 이 표준 점수가 5%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을 했었고요.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측지에서 평균을 뺀 거를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눴죠.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르면 일단은 표본 평균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표준 오차는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25였었죠. 그리고 표본 크기는 20이었습니다. 그래서 25를 자, 루트 20으로 나누게 되면 5.59가 산출이 됩니다. 그럼 표준 점수 G값은요. 일단 표본 평균 20명 경영자의 혈압 평균은 135였고요. 모집단의 평균은 125였죠. 이걸 이제 표준 오차인 5.59로 나누게 되면 G값은 1.79가 나옵니다. 사실 1.96보다 커야 되는데 자, 1.96보다 적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 2.5%이 안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참조하면요. 표준 점수 플러스 1.79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79 이하의 면적의 크기는 7.34%입니다. 그래서 3.67 곱하기 2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 5%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135 이상 또는 115 이하라는 혈압은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혈압과 다르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 모집단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항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검정은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자, 이게 이제 이항이 있죠. 비모스 검정에서 자, 레거시 대하상자 이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이, 이 연구원이 했다. 표본 크기 10개일 때, 자, 7개가 나오는 이걸 이제 넣어주고요. 자, 검정 비율은 0.50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이제 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여기에서 합격이 7개가 나왔고, 불합격이 3개가 나왔죠. 자, 검정 비율을 0.55라고 했을 때, 자, 정확 유형률 양측이 0.344가 나왔습니다. 즉, 연구원이 실험한 표본의 결과값과 같거나 아니면 더 예외적인 값을 얻을 확률이 자, 34.4%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즉 유의 수준은 5%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34.4%는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구원이 개발한 신공정이 기존 합격률 50%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실제 빈도 분석 표를 통해 가지고 봤던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이 PAS50BN이라는 변수 가지고 이항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비모수 검정. 자, 이항 검정을 해 보는 거죠. 자, 50BN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표본 크기가 50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500개의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검정 비율 0.50일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와 이제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자, 50개 중에서 35개가 합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나올 확률, 즉, 연구원이 실험한 표본의 결과값과 같거나 더 예외적인 값을 얻을 확률이 검정 비율 0.50, 즉 50%일 때, 그러니까 검정 비율 50%일 때 합격률이 70% 이상이거나 30% 이하일 표본을 얻을 확률 그거는 0.007, 즉 0.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유의 수준 0.05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원이 개발한 신공정은요 아주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존 공정에 비하면. 따라서 기존 합격률 50%와 다르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파일을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일양 분포와 자, 표본 평균 분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블러드 PU 자, 이걸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 변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좀 더 맞추겠습니다. 자, 이 블러드 PU는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블러드 PN 엑셀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 블러드 PU는요. 자, 표본 크기가 30이고요. 자, 일양 분포가 자, 100에서 150. 즉, 자, 일양 분포, 즉 100에서 150의 일양 분포를 갖는 것을 자, 표본 크기 30으로 해 가지고요. 자, 평균 값을 뽑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본 크기가 30개 뽑은 거고. 자,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자, 블러드 PN은요. 자, 정규 분포가 125이고 자, 평균이 125이고 표준 편차 25일 때 표본 크기를 자, 20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자, 평균을 낸 데이터를 또 뽑은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자, 블러드 PU를 불러왔습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100에서 150 사이의 그 혈압을요. 총 10,000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요. 히스토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드 PU를 옮기고요. 한번 정규 곡선 표시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평균이 124.95, 표준 편차가 14.434, 그리고 n이 10,000개죠. 그렇죠? 그래서 100에서 150 사이의 혈압값 10,000개에 대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구간 내에서 어느 값이나 발생할 확률이 이제 동일한 분포, 이걸 이제 우리는 일양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 이제 정규 곡선으로 좀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는 블러드 PN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PN. 자, 우리는 이제 블러드 PN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드 PN을 불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블러드 PN은 어떤 거냐? 아까 이제 엑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잠시만 맞추고 할게요. 일양 분포로부터 표본 크기 30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냅니다. 그것을 500번 추출한 거죠. 그래서 500개의 그 일양 분포에서 한 표본 평균 500개의 데이터가 블러드 PN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아까 이제 일양 분포는 그냥 뭐 실제 이제 정규 분포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 크기 30개인 표본 평균 500번 추출하게 되면 어떤 분포를 보일 거냐? 표본 크기가 사실 30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블러드 PN을 넘겨가지고 한번 정규 곡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평균 124.9. 자, 표준 편차. 여기는 이제 그 표준 오차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처럼 보이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했었냐면요. 이제 수업 그 영상에서 자, 우리가 이제 경영자 200명을 뽑았었죠. 경영자 200명. 아니죠. 경영자 20명의 혈압. 표본 20명의 혈압이 135였습니다. 그리고 모수 30대 40대 일반 사람들의 평균 혈압은 125고요. 표준 편차가 25인. 그렇죠? 이 정규 분포였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갖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SPS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검증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